그 여행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72이고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째입니다. 아들 하나, 손주 둘과 함께 서울 근교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 영수증 한 장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덕분에 집에는 봉투마다 날짜 적힌 종이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가족여행을 가자고요. 동해 바닷가에 있는 펜션이랍니다. 다들 힘드니까 쉬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오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바닷가 가면 좋아지실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오랜만에 다 같이 어디 가는 거잖아. 애들도 좋아할 거야. 손주들은 신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요즘 몸이 무거웠고 낯선 곳에 가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오자. 며느리는 바로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벌써 다 예약해뒀어요. 어머니는 편하게 짐만 싸시면 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발 전날 밤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여행자 보험이랑 펜션 동의서예요. 여행자 보험? 요즘 다들 들어요. 만에 하나 사고 나면 병원비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름 넣었어요. 며느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저는 안경을 찾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해. 우리도 다 했어. 저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2장. 며느리는 서류를 챙기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7시 출발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준 영양제를 먹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챙기셨어요? 응, 다 챙겼어. 이건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관절에 좋고 숙면에도 도움된대요. 며느리는 작은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하얀 알약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드세요. 저녁 먹고 나서요. 고마워. 저는 약봉지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에서 푹 쉬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요.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길이 좁아졌습니다. 바닷가가 보였습니다. 펜션은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진짜 조용하네.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람들 없고 조용하고. 어머니 쉬시기 딱 좋아요. 펜션 주인이 나와 반겼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리 말씀하신 대로 1층 방 배정해드렸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실까 봐요. 주인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공기 좋아요. 편히 쉬다 가세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짐을 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쉬세요. 저희는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갔다 올게요. 나도 나갈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는 길에 피곤하셨을 거예요. 좀 누워 계세요. 우리 금방 올게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쉬어. 우리 저녁 먹고 나서 같이 산책하자. 손주들은 이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2시간 후에 올게요. 어머니 약 드시고 주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며느리가 준 약을 꺼냈습니다. 하얀 알약이었습니다. 겉봉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약을 손에 쥐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왠지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방파제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앉았어. 며느리는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약은 꼭 드셔야 해요. 밤에 주무시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먹을게. 며느리는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웃었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가요. 근처에 횟집 있대요. 저녁은 펜션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횟집에서 먹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물회 드셔보세요. 시원해요. 저는 물회를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조개구이를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접시를 계속 살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입맛 없으세요? 아니, 맛있어.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일출 보러 가요. 방파제에서 보면 예쁘대요. 일출? 몇 시인데? 5시 반이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 때문인지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누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일출 보러 가야죠.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지금 네, 지금 가야 해요. 준비하세요.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은 없었습니다. 얘들은 애들은 피곤하대요. 아들은 일찍 못 일어나잖아요. 우리만 먼저 가요. 며느리는 저를 이끌고 걸었습니다. 방파제 쪽이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방파제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세요. 여기서 보면 제일 예뻐요. 저는 방파제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파도가 부딪혔습니다. 며느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저 사진 찍을게요.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저한테 향했습니다. 그런데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발끝이 허공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팔에서 며느리 손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잡아주려는 손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손이었습니다. 방파제에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전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이자만 막으면 돼. 낮게 누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일출 어땠어? 응, 예뻤어.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피곤해 보이세요. 들어가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좀 쉬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며느리가 준 약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 이 약을 먹고 나서 몸이 이상했습니다. 새벽에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파제에서 비틀거렸던 것도 이 약 때문일지 모릅니다. 저는 약을 휴지에 싸서 화장실 휴지심 안쪽에 숨겼습니다. 두 알만 봉지에 남겨뒀습니다. 점심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며느리는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좀 나아 보이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가족들이 또 나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갯벌 체험 가자. 애들이 가고 싶대. 나는 여기 있을게. 너희끼리 다녀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세요. 재밌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너희끼리 가.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저녁 때 올게요. 가족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명하라고 했던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영수증이든 서류든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복사본이라도 챙겼나 싶어 가방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펜션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날짜부터 봤습니다. 결제 승인일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며느리 이름으로 이미 결제가 끝난 예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여행을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사흘 전에야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봤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처음 꺼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약은 한 달 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조개를 주워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쁘지? 그래, 예쁘다.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펜션에 딸린 작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라면 그릇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난 여기 있을래.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안 가시려고 해요? 우리 같이 다녀요. 난 피곤해.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펜션에서 쉬어. 우리 내일 낚시배 타고 나갈 건데 엄마는 배 타면 멀미하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어머니는 내일 편히 쉬세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일찍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점심때쯤 올게. 밥 먹고 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족들이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항구 쪽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펜션 주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바닷가는 미끄러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항구 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낚시배도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산책 나왔어요. 여기 경치가 좋네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좋죠.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 바닥 미끄럽고 파도 높을 때 많아요. 사고도 많이 나나요? 남자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네, 가끔요. 특히 새벽이나 저녁에. 어떤 사고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실족사요.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남자는 저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혹시 혼자 다니세요? 아니요, 가족이랑 왔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혼자는 나오지 마세요. 여기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다 비슷해요. 비슷하다니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혼자 나오셨어요. 새벽이나 저녁에. 그러고 실족하셨죠. 가족들은 나중에 알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들 가족이랑 같이 온 거였어요? 네. 다들 여행 오셨다가.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이 새벽에 어르신만 데리고 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 그 패턴이 제일 위험합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펜션으로 가는 길 다리가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 달 전 예약, 사흘 전 통보, 정체불명의 약, 새벽 방파제, 혼자 남겨지는 일정, 그리고 낚시배 선장의 말. 여기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다 비슷해요. 저는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서명했던 서류가 생각났습니다. 며느리는 원본을 가져갔지만 저는 서명하기 전에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때 봤던 글자들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여행자 보험, 사고 사망 시 보험금, 보호자 동의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사망 보험금 여러 글이 나왔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사의 경우 보험금이 배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노인 실족사 보험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여행 중 노인이 바다에서 실족사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사고로 처리됐다가 뒤늦게 의심이 나온 사례였습니다. 기사를 다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펜션 예약 며느리 이름, 사흘 전 나에게 여행 통보 출발 전날, 서류 서명 보험, 동의서, 여행 첫날, 약 복용 시작 몸무거움, 새벽 방파제, 단둘이 둘째 날 낚시 배나는 배제. 저는 적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사고사, 여행 중 불의의 사고, 노인의 실족사, 그리고 보험금.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부딪혔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죽일 셈이었구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저는 재빨리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니, 아직. 며느리는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밖에 나가셨던 것 같은데. 산책 좀 했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항구 쪽은 가셨죠?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응, 바람 쐬러. 며느리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조심했어. 며느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횟집 가요. 오늘 회 맛있대요. 그래. 며느리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른다.
저는 수첩을 덮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 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뒤 뱉어서 휴지심에 숨겼습니다. 이제 11알이 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방파제 산책 가요. 노을 예쁘대요. 그래.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저는 준비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숨겨둔 약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펜션 예약 확인서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어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걸 작은 주머니에 넣어 속옷 안쪽에 숨겼습니다. 저녁 5시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애들 데리고 펜션에 있을게. 엄마랑 얘기도 하고 와.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요. 방파제로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끝까지 가봐요. 거기서 보면 더 예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파제 끝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파도가 부딪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얘야, 네 어머니. 너 나를 어떻게 하려고?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행 1달 전부터 준비했지. 며느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미리 예약하면 싸니까요. 그럼 왜 나한테는 사흘 전에 말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준 약, 그거 뭐야? 영양제라고 했잖아요. 영양제 먹고 몸이 그렇게 무거워지나? 며느리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피곤하셨던 거예요. 여행자 보험도 들었지. 사고 나면 돈 나오는 거.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험이에요. 다들 드는 거예요. 그래, 다들 들지. 근데 노인을 혼자 새벽 방파제에 데려가진 않아.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돌아가요. 여기 위험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약은? 너 나한테 준 약, 왜 봉투에 글자가 하나도 없어?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새벽마다 나만 데리고 나왔어? 왜 나한테만 약을 챙겼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잠만 푹 주무시면 사고로 끝나는 건데. 말이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살아야지. 그런데 말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다 녹음됐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며느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주세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몸이 휘청였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난간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아래로 파도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뻗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저를 잡으려는 건지 밀려는 건지 알 수 없는 자세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뭐 하십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낚시 배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항구에서부터 저희를 봤다고 했습니다. 어제 들은 그 패턴이 떠올라 일부러 눈을 떼지 못했다고요. 며느리는 손을 걷었습니다. 너 지금 나 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녹음 파일 있어. 증거 있어. 너 감옥 가. 며느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자. 경찰 부르자.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파제를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뒤따라왔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마당에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산책 어땠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니? 아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나 죽이려고 했어. 너도 알고 있었냐고.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혼자 한 거예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 보험 수익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 아들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 빚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눈 감은 거지? 아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렇게 될 줄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몰랐다고 하겠지. 하지만 내 아내가 나한테 약 먹이는 걸 보고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저는 핸드폰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계시면 돈도 많이 들어요. 병원비, 생활비. 차라리 지금 보험금 받는 게 나아요.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숨겨둔 약을 꺼냈습니다. 펜션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내용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며느리를 데려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울기만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약을 간이 검사했습니다. 이거 수면유도 성분 맞습니다.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며느리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 보험 증권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사시 5억, 수익자는 며느리분이네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서식 요양병원 행정용인데요. 일반인은 구하기 어려운 양식입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받습니다. 부인 요양병원에서 일하신 적 있으시죠?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가지 증거가 동시에 맞물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살인 미수로 기소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모든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은 이혼했습니다. 손주들은 아들이 데려갔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삽니다. 아들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가족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가끔 그날이 생각납니다. 방파제에서 며느리를 마주했던 순간, 그때 저는 선택했습니다. 살아남기로.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속았거나 위협받았던 분들. 저는 그분들께 말합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나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살아남았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